1950년대 이정재 등의 정치 깡패들은 5.16 이후 대부분 사라졌으나 1970년대 중반 또 다른 깡패가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게 되는데 그는 김태촌이었다. (1950년) 전남 담양 출생인 김태촌은 어린 시절 광주의 서방면으로 터를 옮기게 되고 어려운 살림에 그의 아버지는 몇 번의 장사를 해보지만 연이어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 내내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한 가난과 배고픔이 싫었던 김태촌은 어린 나이에 가출해 신문팔이, 구두 닦기 등을 하며 지냈고 또한 매일같이 싸움질을 일삼던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친구들과 불량 서클을 조직해 패거리로 몰려다니며 주먹질을 하고 다녔다.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만 일으킨 그는 결국 고등학교 2학년 시절 퇴학을 당했으나 탈선은 멈추지 않았고 17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3차례나 소년원을 드나들었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이미 그는 광주 일대에서 알아주는 주먹이 되어 있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주먹질을 해오던 그는 1970년대 들어 광주에서 조직 생활을 하다 박종석이 이끄는 번개파의 행동대장이 되어 서울로 활동 무대를 옮겼고 이후 김태촌은 조양은과 대립각을 세우며 주먹계에서 이름을 날리게 된다. 이후 서방파를 결성하며 김태촌은 서울에서 깡패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그 무렵인 1974년 당시는 대통령인 박정희가 장기 집권과 지배체제 강화를 위해 초헌법적인 10월 유신을 단행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해였고 때문에 유신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시위가 이어졌으며 이에 박정희 정권은 반유신 시위를 억누르고자 긴급조치 등을 발동하는 시기였다. 그러한 유신체제 아래 정치권에서는 반유신과 선명야당을 내세운 김영삼이 당시 야당인 신민당의 총재로 선출되었고 김영삼은 유신헌법 개헌 투쟁을 전개하며 박정희 정권을 압박했다. 그러나 1975년 박정희와 영수회담을 가진 뒤 김영삼의 반유신 활동이 전과 달라졌는데 영수회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김영삼은 박정희와의 약속 때문에 당시에는 밝히지 않았으나 훗날 김영삼은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박정희는 창밖의 새를 가리키며 김 총재 내 신세가 저 새 같습니다라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그 모습을 보니 인간적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박정희에게 민주주의 하자, 대통령 직선제 하자 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자 박정희는 김 총재 나 욕심 없습니다. 집사람은 공산당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고 이런 절간 같은 데서 오래 할 생각 없습니다. 민주주의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정희는 김 총재 이 이야기는 절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합시다. 내가 정권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대통령으로 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일단 진심으로 믿어보기로 했다. 이후 박정희의 말을 진심이라 믿은 김영삼의 반유신 활동은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반유신, 선명야당이라는 김영삼의 기치가 전과 달라지는 듯하자 신민당 의원들은 김영삼을 지지하는 주류 세력과 반대하는 비주류 세력으로 나누어졌으며 신민당 내의 갈등은 깊어졌다. 이러한 갈등 속에 신민당은 1976년 5월 전당대회를 열게 되는데 주류 측의 후보로는 김영삼이, 비주류 측의 후보로는 이철승이 나서게 되고 이때 당내 세력이 김영삼에게 밀린다고 판단한 이철승 세력의 당직자들은 이철승의 총재 선출을 위해 당시 사고를 치고 광주로 도망가 있는 김태촌을 찾게 된다. 김태촌을 만난 그들은 전북 출신의 이철승이 신민당의 당수가 되어야 호남 출신의 대통령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며 지역 갈등을 부추겼고 또한 당시 경호실장이던 차지철이 이철승의 뒤를 봐주기로 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사람들을 모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렇게 김태촌은 신민당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광주에서 300명 정도를 모은 뒤 서울로 올라왔고 이때에도 그는 차지철이 이철승에게 사람만 살아있으면 무슨 짓을 벌여도 뒤탈이 없도록 보장한다는 약속의 말까지 듣게 되었으며 그런 그는 다음 일들을 겁없이 저지르게 된다.
이후 김태촌에게 이철승 세력은 세 가지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그들은 총재로 선출되더라도 당의 직인이 찍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첫 번째 지시는 신민 당사를 급습해 당의 직인을 탈취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직인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를 점거하고 전당대회 날까지 의원들을 인질로 삼아 전당대회를 무산시키라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총재를 선출하는 대의원들의 명단을 불태워서 대의원을 다시 선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당대회를 3일 앞둔 1976년 5월 22일, 김태촌은 대검과 야구방망이 등의 갖은 연장으로 패거리들을 무장시킨 뒤 신민 당사를 습격했고, 당사를 난장판으로 만든 뒤 김영삼을 비롯한 의원들을 붙잡으려 총재실로 향했으나, 이때 너희들에게 잡히느니 기어이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철승 의원을 매장하고야 말겠다 말하며 창문으로 뛰어내린 김영삼을 붙잡지는 못했다. 이후 그들은 당의 직인은 끝내 찾지 못했으나 대의원 명단을 포함한 서류들을 모두 불태워버린 뒤 전당대회 날인 5월 25일까지 당사를 점거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직후 김영삼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때 이철승계의 비주류 측은 출동한 경찰에게 이들은 깡패들이 아니라 전당대회 준비차 방문한 당원들이라며 간섭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고, 차지철이 뒤를 봐준 덕분인지 경찰들은 그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 소식이 언론에 전해지며 여론이 악화되자 이철승과 그 세력들은 여기서 여론이 더 시끄러워지면 좋을 게 없으니 3일 뒤 전당대회를 준비하자라고 말하며 김태촌 패거리들을 돌려보냈고, 그들은 3일 뒤 전당대회를 준비했다. 전당대회 날인 1976년 5월 25일, 예정대로 김태촌 패거리는 전당대회장을 습격하게 되고, 이때 그들의 습격을 예상한 김영삼 측도 깡패들을 미리 동원해 준비해 두었는데, 결국 1976년 신민당의 전당대회는 주류 측의 깡패들과 비주류 측의 김태촌 패거리들이 서로 연장질을 해대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고, 이러한 난장판의 승자는 비주류 측의 김태촌 패거리들이었다. 그렇게 전당대회장을 장악한 김태촌 패거리는 김영삼 측의 주류 세력들을 몰아냈고, 쫓겨난 주류 세력은 당사로 이동하여 자기들끼리 전당대회를 열어 김영삼을 총재로 선출했으며, 또한 비주류 세력들도 자기들끼리 전당대회를 열어 김원만이라는 인물을 총재로 선출했다. 이렇듯 당시 신민당은 당내 주류 측과 비주류 측이 전당대회를 따로 여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였고, 이후 총재를 각자 선출한 양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누가 적법한 당수인지를 물었으나 선관위는 양측에 대해 모두 부적격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결국 신민당은 강목 사건 112일 뒤인 9월 중순 전당대회를 다시 치르게 되는데, 1차 투표에서는 김영삼이 이겼으나 결국 2차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이철승이 신민당의 총재로 선출되었다. 1976년에 신민당 전당대회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이후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김태촌은 신민당 노동국 차장이라는 직함을 얻었으며, 당직자들로부터는 10년 안에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으나 25세 깡패 김태촌의 단꿈은 거기까지였다. 이후 그는 1976년부터 세상을 떠나는 2013년까지 37년 동안 공천은커녕 감방만 전전하며 살게 되는데, 그는 이듬해인 1977년 신민당 강목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6개월간 옥살이를 하다 출소했으나 1979년 12.12로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의 조폭 검거령으로 인해 1980년 또다시 구속되어 5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리고 1986년 1월 형기를 마친 그는 조직원들을 모아 세력을 확장하려 했으나 출소 6개월 뒤인 1986년 7월 인천 유송도 호텔 사장 피습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되었고, 1989년 폐암 진단을 받아 형 집행이 정지되어 출소한 그는 감옥에서 시작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새로운 삶을 사는 듯 보였다. 그러나 1990년 노태우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김태촌은 과거 범죄단체 범서방파를 조직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되어 15년간 옥살이를 한 뒤 2005년 출소했으나 이듬해인 2006년
그는 과거 옥살이 중 전화 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교도관에게 1,2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준 사실과 배우 권상우에게 팬사인회를 강요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되었다. 그렇게 다시 구속된 그는 옥살이 중 지병 때문에 병원에서 지내다 2009년 11월 출소했고, 이후 병원을 전전하던 김태초는 결국 2013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